김건희 여사 관련한 좀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좀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좀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일단 영부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다양한 내용은 저희가 뒤에서 볼 테지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참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예. 통화 내역이나 또는 뭐 녹취록이나 문자가 한번 나올 때마다 예. 대한민국이 뒤집어집니다. 좀 파장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 이런 예. 경우가 다 있냐? 살다 이런 경우 처음 본다. 이 얘기가 정말 절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아니 세상에 그 누가 대한민국의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도 예. 영부인이 법무부 장관에 전화한테 SNS 보내서 내 사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예. 김건희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예. 대통령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법무장관 위에 있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위에 있으니까 편하게 내 사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왜 쟤들은 빨리 안 처리하고 내 것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누구보다 자신의 권한과 자신의 소위 권한도 아니죠. 없는 권한을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호가호위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이용했다라고 하는 예.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힐 사안이 또 나온 겁니다. 좀 예. 그런 점에서 국민들은 이제는 뭐 뭐 김건희 씨 관련된 문자나 뭐 이거 나오면 아유 또 그러네 뭐 그러고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예. 대한민국이 경청 동지하고 정말로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법한 예.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에 놀아나는 법무부 장관은 또 뭔지 정말 통탄을 할 수 없어요. 지난 3년 동안 그런 법무부 장관이 일했다고 하는 것조차도 예. 정말 너무나 수치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단은요, 강선표 네. 법무부 장관, 제가 법무부 장관이요. 네. 영부 인사권자의 부인에게서 이런 문자를 받는다. 네. 어떤 심정입니까? 이제 출세욕 있는 사람은 찬스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영부인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이번 기회에 더 높은 자리로 한번 가야겠다. 그래서 예. 한번 성심성의껏 서비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정말 제대로 된 공직자라고 하면 우리 TV에서 국회 나와서 정치인들, 장관들이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수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예.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박성재 장관의 답장은 보도가 안 됐죠. 근데 예. 사실 참 이게 씁쓸한 면인데 김건희 씨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고 지적했던 건 거의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만 문자 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지금 보면 뭐 국정원장에게도 보내고 누구에게도 보냈고 다 했는데 저는 근데 여기서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 당시에 김건희 씨가 송사가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공개 행보를 자제하던 시기에 요때 5월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135일 만에 공개 행보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공개 행보가 캄보디아 총리 한국 방문이에요. 총리 부부. 그리고 나서 한 이틀 후에 그 한국과 캄보디아 협력 기금이 15억에서 30억으로 증가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가 관련된 이 캄보디아와 관련된 지금 의문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ODA 원조 사업이라든지. 네, 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씨가 빨리 본인의 일종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을 했었어야지만 또 다가오는 이 캄보디아 총리 부부와의 행사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까지 보내는 종용을 무리수를 했다. 두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해 캄보디아가 봅니다. 대략적으로 월이 언제? 6월이에요? 5월로 와요. 5월? 예. 그럼 문자 메시지 보도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제 보냈냐면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는 거예요.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뭐 역할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느냐. 본인의 지금 뭐 민원이라고 할 거 이거를 물어봤거든요.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특수한 신분의 이 위치에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선출 권력도 아니고 어떤 공적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도 아닌데 자신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담당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 수사와 관련한 이야기 또 본인과는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다고 해야겠죠. 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 예. 그리고 전임 대통령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수사는 그건 왜 진행 안 되면서 내 수사만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듯한 그 원성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측면에서 예. 대단히 부적절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제시됐다면 예. 저는 단호하게 그 대통령이든 뭐 김건희 여사이든 메시지를 전달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내지 마시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당연히 권력이 있는 분의 부인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게 됐을 경우에 본인이 느끼게 되는 뭐 이게 일종의 수사 외압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거 압박감이 있을 수 아니겠습니까? 있죠. 그런 예. 그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적절성을 제시했었어야 하는데 예. 우리나라가 뭐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을 전달하지 못한 것들이 켜켜이 누적되다 보니까 결국엔 12월 3일에 있었던 그 계엄으로 연결된 거 아닌가라는 점을 뭐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하신 캄보디아 그거는 5월 16일이래요. 네. 그러니까 그 맞아요. 다음 날이죠. 이 네. 문자를 보내고 그 다음 날. 맞습니다. 그 공식 활동이 네. 있었다. 네, 네. 그런 차원에서 15일 날 계속적으로 재촉했을 거라게 그 이유로 보셨어요. 조영술 대변인께서는 이런 문자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영부인 정치라는 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각국 간의 정상끼리 만났을 예. 때 외교적 화합을 위해서 이제 같이 이제 동행을 한다던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뭐 어려운 곳 이런 데 살피는데 소위 말하는 영부인으로서 관심을 갖고 그런 행보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스스로가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부인 신분으로서 아무래도 이제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한테 그 소위 말하는 개인적으로 업무에 관련된 예. 그리고 국가의 그러한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문자를 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게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히 당시 상황을 이제 좀 살펴보면 뭐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 얘기 다 나왔지만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 당시에 그 국정에 이제 개입을 했니 아니면 이제 뭐 사치 논란이라더니 뭐 옷에 대한 논란이라더니 이런 논란들이 많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김건희 여사가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 당연히 묻는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신경이 쓸 수밖에 없죠.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정성호 장관이 이제 항소 포기 관련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하라. 이거 자체가 이제 항소 포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냐 아니었냐 하는 일선 검사들의 논란이 있던 것 같이 그냥 살짝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예. 거의 일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좀 자제하는 게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 대변인께서 적절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거를 포기를 했다. 그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김혜경,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냐?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예.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지휘 감독의 권한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그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라고 말 한마디 했다고 이걸 갖다가 외압이라 그러면서 지금 전국 순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장외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한테 왜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왜 저는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예. 내 것만 수사해요? 그다음에 뭐 그 뒤에 뭐 수많은 또 다른 이제 글들이 또 오가는데 이게 외압이지 뭐가 외압입니까? 예. 아니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의 부인 그것도 소문에는 대통령보다 사실상 실세라고 알려져 있었어. 대선운동 당시부터 김건희 여사가 실세라고 하는 얘기는 소문은 파다하게 났었어요. 실제 여부는 알 수 없었지만 예. 어쨌든 김 여사로부터 그런 문자를 받은 법무부 장관이 그럼 실제로 어떻게 했냐? 실제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사진들 다 갈렸어요. 예. 그 후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 다 갈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굴욕적인 방문조사 그리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어요. 예. 결국은 외압이 실질적으로 외압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고 그리고 그 외압이 먹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법무부 장관,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는 걸로 외압이라고 그랬다면 예. 이거는 외압이 아니라 국정농단 아닙니까? 국정농단에 대해서 지금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국정농단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지위를 갖다가 또는 압박을 넣었다라고 거기에 또 그것에 맞춰서 일이 벌어졌다고 그리고 면죄부를 줬다면 이것이 국정농단이지 뭐가 국정농단이겠어요. 그럼 예.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나
내부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없어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게 어제 알려진 거예요. 특검 조사로 어제 알려진 것인데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었는지 국정 운영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국민의힘에서 알기 어려웠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제 나왔다면 이에 대해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안 나왔다면 네. 저는 100번 양보해서 그런 입장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지금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결국엔 탄핵에 이르렀고 그에 응당하는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5월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즉각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잘못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정성호 법무장관이 했었던 외압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이 양측의 문제가 공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거라고 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대로 요 잠깐 정도면 될것 짧게만 같은데. 말씀드리면 정성호 법무장관 같은 경우 본인이 이제 명령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외압이 없었다라고 해놓고 민주당 같은 경우 검사들한테 항명죄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러니 속에 있다라는 게 그게 외압으로 작용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자 메시지가 보내졌던 지난해 5월 15일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날입니다. 문자 보내는 이날이고 그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단 만나다가 7초간 침묵을 하는 일이 있어서 당시에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논란이 됐던 일이고 그 전에는 5월 초에요. 이원석 총장이 명품백 관련한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상황인데 그러면 그 전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잠깐 이번 검찰 인사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그런 의혹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장관을 너무 무시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장관이 다 인사재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대통령실 누가 다 하셨죠?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기를 언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요약하면요, 당시에 이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법무부하고 검찰이 충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날에 법무부가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당해했고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검찰총장에게 물어보니까 7초간 이제 말을 안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수분 당시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 수사 여부를 두고 충돌 조짐이 보이던 그 즈음에 이제 문자 메시지가 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쨌든 나름대로의 어떤 할 건 좀 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어쨌든 수사팀을 꾸렸는데 이게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해버리고 예. 완전히 수사팀이 해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거 위에도 또 검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그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과 관련해 가지고 검사들이 그 수사의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보고서에 검사 7명에서 서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7명, 우리 7명이 우리 이름을 걸고 검사 7명이 서명을 하니까 이거 반드시 수사해야 됩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 수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얼마나 이 김건희 씨의 어떤 위세가 등등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예. 그리고 김 여사가 이제 박성재 장관에게 보냈다는 다음 문자를 보면 좀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 또 언급이 됩니다. 이원석 총장은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김창진 차장검사가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느냐. 그러니까 정광재 대표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놓고 보면 과연 어느 정도 업무까지 김건희 여사가 보고를 받았는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상당히, 보고했느냐. 예, 예. 구체적인 업무 보고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거에 뭐 당정 갈등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었던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깊은 부분에 대통령실의 인력을 동원해서 업무 보고를 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어서 예. 상당히 이런 부분이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의 정말 상황까지 대표님 왔었던 말씀 거라고 이 정도까지 정보를 알 정도면은 누군가가 이제 업무 보고 형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전달해 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원석 총장까지는 아니지만 김창진 차장검사는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나와 관련해서 검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장관에게 직접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검찰총장을 지냈잖아요. 예. 검찰 인사에 대해서 웬만한 인사를 갖다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김건희 씨가 다 꿰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보고해 주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누가 지금 그 수사 라인의 윗선은 누구고 그 윗선은 누구고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검찰 내부 인사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 김건희 씨가 검찰의 어떤 그 주요 라인들 윗선들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밑에 누가 수사하고 있고 이것까지 다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에게 무죄 결국은 나중에 의사대로 됐잖아요. 예. 무혐의 무죄로 불기소로 결국 본인의 무죄를 갖다가 내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내부 속사정들을 알려고 그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맞춤식으로 대응했고 그리고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해서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장 교체했죠. 차장검사 교체했죠. 수사진 교체했죠. 그리고 나서 바뀐 이걸 하기 위해서 박성재 장관이 간 거 아니냐는 얘기가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사까지 개입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예. 직접 개입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결과가 박성재 장관이 어떻게 법무장관이 됐느냐. 예. 당시에 박성재 법무장관 취임할 때 많은 패널들이 이거 결국 김 여사 무죄 주기 위해서 장관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도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결국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이런 문자 받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굴욕적으로 핸드폰 다 놓고 들어가서 방문조사해서 무혐의로 결국은 무죄 면죄부 주고 땅땅땅 끝낸 거 아닙니까? 결국 이런 그걸 본다면 이거는 모든 출발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객관적인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김건희 씨가 사실상 자신의 면죄부를 위해서 사실상 인사를 한 거 아니냐 뒤에서 그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방금 속보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한덕수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이 좀 요약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매 순간에 소임을 당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이 상당히 괴롭고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앞서 저희가 좀 짚어본 것처럼 강성필 부대 일단 나는 계엄을 전혀 당연히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그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네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민주당이 생각했을 때는 선택적 기억 상실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 저 CCTV 공개된 걸 우리가 보면 너무 여유가 있잖아요. 대통령 앞에서 끄덕끄덕거리기도 하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상민 전 해양부 장관하고 16분 동안 문건을 주고받으면서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란 재판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도 이진관 재판장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대통령 나갈 때 그럼 왜 말리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한덕수 전 총리가 이미 위증도 인정한 마당에 어쨌든 이 법이라는 거는 또 처단이라는 거는 물론 동기도 중요하고 그때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로서는 저런 어떤 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어쨌든 한덕수 전 총리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처벌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방금 전에 계엄은 막지 못했지만 도우려고 하거나 찬성하거나 도우려 하지는 않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심 선고 날짜도 나왔네요. 1월 21일이니까 이때가 되면은 또 한 번 파장 선고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한덕수 전 총리는 최후 변론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미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책임질 만한 부분이 있겠지만 본인이 법적으로 책임질 만한 부분은 없다라는 점을 최후 변론을 통해서 또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돕거나 찬성하지 않았다. 예. 돕지 않았다는 것이 방조 혐의에 대한 부인이죠. 방조라는 게 도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 임무를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뭐 주장하기 위한 최후 변론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오늘 저 최후 진술은 아마 준비된 발언이기 때문에 이제 정제된 내용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시 김 여사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일 날 또 보낸 문자, 이건 문자가 있어요. 문자가 있는데 이 내용은 본인이 이제 타이핑을 한 게 아니고 이른바 지라시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받은 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박성재 장관에게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읽어보면은 이원석 총장이 사퇴 요구를 받아요. 항의성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휘한 거 아니냐. 그 지라시의 내용이.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된다. 이런 정보지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내고 몇 시간 뒤에 비슷한 취지의 메시지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또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아, 이거 한 번도 아니고 또 이런 지라시, 이런 정보 내용을 보냈다는 거는 이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내 뜻이다라는 거를 대변하니까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지라시 내용을 보면 예. 지금 검찰에서 나를 조사하는 거는 진짜로 내가 죄가 있어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가 검찰총장 더 못하게 되니까 항의성으로 또는 음해성으로 예. 안 해도 되는 거를 굳이 쇼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뭐하냐. 똑바로 지휘감독해라. 이거 아닙니까? 예. 결국 똑바로 지휘감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검사 수사진 바뀌었잖아요. 차장 바뀌고 예. 지검장 바뀌고 그 사이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그게 다 벌어진 일이에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런 김건희 씨의 메시지가 몇 차례 간 이후로 또 그 전후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본인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한 예. 이런 정말 사실 한두 번 보내는 것도 우리로 따지면은 이거 좀 얼굴 창피해서라도 한 번 정도 보내고 말 거였는데 예.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무죄를 받기 위해서 본인이 대통령 부인으로 있을 때 무죄를 꼭 받아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집요하게 이런 결과로 이어진 거 아니냐라는 거죠. 예.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내용이 비슷한 취지, 이게 취지라는 표현이 붙어가지고 똑같은 건지 아니 어느 정도나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윤 전 대통령이 보냈다. 그러면 장관 입장에서 이게 뭐 저희가 뭐 잘 아시겠지만 바로바로 이런 게 온다고 해서 그 무슨 내용이라고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에는 상당한 압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당시에 그 국민의힘 당 지도부도 우려를 표했던 것처럼 예. 국민 눈높이와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의 조사였는지 당시에 많은 비난 여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휴대폰 다 못 갖고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검찰이 불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그래서 예.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과정들이 뒤에 숨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이 인사권자잖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은 야 이런 게 있는데 너네 진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당시의 메시지가 과연 윤 전 대통령이 보냈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저는 그 예. 메시지창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게 물론 이제 이런 문자들을 이제 많이 보내는 행위들은 적절하지는 않은 행위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답변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너무 없다 보니까 별의별 이제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어차피 보낸 문자도 공개가 될 정도면 답변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그러게요.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런 왜곡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좀 걱정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협위원장도 하고 이제 대변인도 하고 있다 보니까 당협위원장한테도 뭐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하면서 막 청탁도 들어오고 별의별 문자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답장을 안 해요. 그 어떻게 합니까? 오는 문자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꾸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과연 그때 어떠한 답변을 했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충분히 저는 그 특검에서 이렇게
조각조각 흘리지 말고 예. 차라리 공개를 할 거면 공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몰이하는 것보다 명확하게 알 권리를 보장해 주던가 아니면 이걸 갖다가 다 블라인드에 놓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위험한 여론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박성재 전 장관이 어떻게 답을 했는지를 알면은 그때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구성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해명은 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에서는 요청에 따른 일처리는 없었다. 요청에 따른 일처리는 없었다고 했고 김 여사 측에서는 사실이 아닌 가설적인 서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요청에 따른 일처리는 없었다. 그러니까 여사 영부인이 뭐 그렇게 뭐 보냈지만 나는 그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러는. 아니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 날리고 예. 지검장 날리고 1차장, 4차장 날렸고 그리고 수사팀 바꿔가지고 불력적인 방문 조사했고 그리고 예. 불기소했는데 뭐가 안 됐다는 겁니까?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인사가 왜 벌어졌냐라는 거예요. 예. 당시에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작년 1월달에 수사팀에 1월달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봄에 제가 여기 MBN에서 방송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수사팀이 김 여사 소환 조사를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예. 그걸 갖다가 서울중앙지검장이 강력하게 밀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중앙지검장 바뀌었고 또 나중에 차장검사 바뀌고 예. 그 다음에 수사팀 바뀌었고 그리고 나더니 몰랐죠 이런 문자가 주고 가는지. 근데 결과적으로 방문 조사하고 나서 불기소됐다. 예. 그러면 청탁이 안 먹힌 겁니까? 청탁이 아니라 외압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혐의도 이제 특검에서 보겠다는 건데 사실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냈다라는 사람이 뭐 박 전 장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기억해 보시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제 아내는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이던 시절에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휴대폰을 이렇게 그 비화폰 아닌 개인 휴대폰을 바꾸고 원래 휴대폰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통화 내역이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고 저는 사실 좀 기억나는 게 정광대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문자 보냈는데 당시에 이거를 읽기만 하고 답장을 안 했다는 것 자체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게 지난해 7월에 있었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가 예, 됐었던 거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을 아꼈던 형수의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읽고 씹을 수 있느냐 이런 논란 때문에 한참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조영술 대변인이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이 의지만 갖고 있었다면 디올백 받은 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사과를 하면 돼요. 누가 사과를 하냐 마냐 강요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를 갖고 하면 될 일인데 저는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만 뭐 이런저런 조건이 붙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이게 정말로 사과를 하겠다는 뜻인지 안 하겠다는 뜻인지 본인이 다 받은 맥락으로 봤을 때는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혔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대통령의 부인이 예. 국무위원이라든가 어떤 공적 권한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고 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예. 비판 여론은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과거에 영부인, 그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정도의 관여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 이런 정도의 수사를 한 적이 없거든요. 예. 김정숙 여사나 과거에 뭐 그 대통령 부인들에 대해서 그 부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 번도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걸 통해서만 놓고 본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일들이 예. 그 집권 기간 동안에 있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우리 당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좀 보다 전향적인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전 장관이 어떻게 답장했는지가 이제 모르기 때문에 궁금하다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답장을 안 한 거는 어느 정도 저 때면은 길이 약간 다르기도 했었고 정치권 인사가 됐죠. 그런데 강성필 부대 네.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고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답장을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좀 본질이 아닌 거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장을 했냐 안 했냐 그 답장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사람이 국무위원들한테 본인의 예. 소송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랬냐 저랬냐 그리고 찌라시를 보내고 이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되는 거지. 뭔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이러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했겠어요? 예.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보통의 정치인들이 됐던 어떤 기업의 오너의 배우자가 됐든지 간에 김건희처럼 하질 않아요. 정말 쉽게 말해서 막 이렇게 개입하는 사람들도 보통은 자기 배우자를 통해서 그 배우자가 이렇게 말을 하게 만들지 예. 본인이 배우자를 패싱하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아래 이제 좀 국무위원들이라든가 이 고위 공직자들에게 연락 취하고 이러진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도 국민의힘이 저는 좀 전향적으로 좀 잘못된 건 그냥 잘못했다라고 좀 인정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자꾸 뭐 그건 잘못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이 있지 않냐? 이런 거를 저는 국민들이 다 평가할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란 말이 계속적으로 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특검이 왜 이 내용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계엄의 실질적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죠. 이런 사법 리스크가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고 보고 있는 건데 사실 이런 추론은 여러 군데에서 나왔고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라고 언급을 하기까지 했었죠.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7, 8개월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아마 수십 명을 만나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예. 진짜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은 99%가 김건희 씨 보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김건희 씨가 갑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보니까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했다고 했거든요.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관련은 지극히 개인적인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란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제 김봉식 전 청장은 얘기했습니다. 특검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계엄의 동기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요거까지 한번 보겠다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왜 12월 3일이었을까? 예. 그 계엄 선포되고 해제되고 그 다음 날 거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뭐 사실 방송에서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뭐 대기실에서 사실 여야 패널들 모여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명태균 황금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검찰에서 당시에 이 계엄 그 직전에 황금폰을 확보했다. 뭐 수사가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것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결국은 계엄한 거 아니었냐라는 얘기를 저희들끼리는 했었거든요. 예. 근데 뭐 실제로 그것이 계엄의 동기가 됐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 보면 검찰의 그런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김 여사가 만약에 김건희 씨가 보고받고 있었다라면 예. 알고 있었다라면 남편에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본인의 도이치모터스하고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집요하게 검찰 수사를 갖다가 무죄를 받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 압력을 넣고 심지어는 뭐 지검장, 차장 또는 뭐 장관까지 인사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 그 당시 가을 돌이켜 보면은요 명태균 씨의 그 문자 일부가 공개되면서 굉장히 예. 논란이 심했던 상황이었고 그때 초미의 관심사는 그래서 황금폰이 나오냐 안 나오냐였거든요. 결국은 그것이 검찰 손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결국 그것이 스모킹건이 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수사를 한다지만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거 다르고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입증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의 영역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폰의 문자 메시지가 어떻게 공개된 거냐? 내란 특검이 김건희 특검에 압수수색을 신청해서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을 입수해서 이 메시지가 막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계엄이라는 게 왜 이루어졌는가? 그러면 그 계엄의 목적, 그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감싸기 위해, 덮기 위해서 결국에는 내란이 계엄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지금 뭐 조갑재 대표도 얘기했지만 당시에 시점과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 이 시기에 그 계엄이 발표가 됐느냐?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정황들을 그때 당시엔 몰랐지만 우리가 현재가 돼서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 이것을 막아야 하겠다라는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이 작동한 것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엔 또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보수 진영으로부터 배신자 프레임을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결국엔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일부 뭐 찬성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그 시기에 계엄이 발표된 거 아니냐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저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이제 조갑재 이제 대표 이제 발언이 나왔는데 별로 저는 신뢰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 관점으로 접근했던 분인데 예를 들어 정청래 대표 인터뷰하면 저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분의 발언은 제외를 하고 그리고 개인의 그러한 뭐 여사의 뭐 이거 수사를 막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니 뭐 무속이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아까 한덕수 국무총리 부분을 갖다 소임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그분이 대통령하고 어쨌든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왔다 갔다 했던 이야기들을 갖다 소상하게 말씀을 하시면 그 계엄의 사유 왜 나타나게 됐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를 명명백백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근데 여기서 뭐 계엄을 막지 못했지 뭐 찬성도 안 하고 도우지도 않고 뭐 이상한 말만 하고 있고 자기의 방어권만 계속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명백한 진술을 하면은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소설들이 나오는 거죠. 김 여사 관련해서 하나 더 짚어볼게요. 유경옥 전 행정관이 그동안 재판에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용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강성필 부대변이 보시기에 일각에서는 요 유경옥 전 행정관의 신문 때문에 지금 보석 결과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연관된 거 아니냐는 분석도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김건희 씨 보석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유경옥 전 행정관의 어떤 출석과는 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에도 보석의 이유 그리고 사유 이게 이제 인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 보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선고하기 전에 기각하고 선고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경옥 전 행정관은 이제 나름대로의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건진 법사와의 관련된 이 진술에 대해서 배치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탄핵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전략을 짠 것이 좀 완성되지 않았을까? 건진 법사의 증언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진 법사가 그 전까지는 김건희 씨와 어떤 같이 한 배를 탄 그런 어떤 증언을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쉽게 말해서 진실을 말해라 하면서 본인이 나름대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행동을 전달을 했던 전달자인 유경옥 전 행정관으로서는 갑자기 시나리오가 틀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조금 잠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둘 중 하나겠죠. 본인도 진실을 말하러 나오든지 아니면 김건희 씨 변호인들과 함께 짠 어떤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또 주장하러 나오겠죠. 지켜봐야 될 일인 측에 유리한 발언을 할지. 네. 이 내용은 아마 저희가 내일 좀 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